정순 씨는 아침 햇빛이 천천히 비치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맞춘 남색 정장이 얇은 비닐에 쌓여 걸려 있었고 그녀는 그 옷의 주름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펴며 아들의 취임식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워냈던 수십 년의 시간이 떠오르자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리며 방의 평온함이 깨졌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설인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정순 씨는 가볍게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취임식에는 안 오시는 게 어떨까 해요. 설인 씨의 목소리는 굳이 부드럽게 꾸미려 했지만 불편함이 섞인 얇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는 거니? 정순 씨는 순간 어깨가 살짝 굳었지만 며느리에게 덜 부담을 주려고 최대한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 기자도 많고 친정 식구들도 오시니까요. 어머니께서 이런 자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끝은 흐려졌지만 메시지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정순 씨의 손이 천천히 내려가며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방바닥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초점을 잃어갔고 입술 가장자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 취임식 날에 방해가 되기 싫어 그동안 친구들에게도 자랑 한 번 하지 않았는데 며느리의 말은 마치 당신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못 박는 듯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고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숨소리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편하면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는 짧게 안도하는 듯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등에 굵은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고 그 위로 햇빛이 흐릿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묵은 먼지처럼 서글픔이 쌓여가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잔잔한 물기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대신 묘한 결심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보면 안 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결심은 곧 다음 날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첫걸음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 정순 씨는 집 앞 골목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회색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물 한 병과 손수건 그리고 혹시 몰라 챙긴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의 얼굴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가장 뒤에서 서 있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지 않은 손으로 가방 끈을 꼭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사장 앞은 이미 축하 화환과 카메라 플래시, 수십 명의 하객들로 붐볐습니다. 정순 씨는 사람들 틈에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멈추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교하게 세팅된 테이블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고 그 화려함은 마치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설인의 친정 식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밝은 웃음과 과장된 자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으며 우리 집안도 이제 완전히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발을 뒤로 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친정 엄마의 눈빛이 우연히 정순 씨를 향했고 그녀의 표정은 잠시 굳었습니다. 이후 작게 속삭이듯 튀어나온 말은 정순 씨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 맞지? 왜 저렇게 옷이? 그 말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정순 씨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조용히 있으려 해도 이 자리에서는 그저 초라한 사람으로만 보인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급하게 고개를 돌리며 한쪽 벽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팔꿈치가 의자에 스치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고 그 감촉이 마음의 차가움과 겹쳐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리자 정순 씨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고 그 얼굴만 보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점점 뒤로 물러날수록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순 씨는 혹시 아들이 자신을 볼까 싶어 조금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머뭇거림이 곧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행사장 안쪽으로 스며들 듯 서 있던 정순 씨는 사람들이 오가는 틈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순간마다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고 발끝은 점점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도연히 얼굴만 보고 가자 하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그 다짐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린 씨가 정순 씨를 발견하며 굳어진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불편함은 너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다들 불편해져요. 서린의 눈빛은 왜 왔느냐는 질책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 눈빛이 정순 씨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말을 잃고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멀리서 보고 가려고 했어. 그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끝부분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정순 씨의 손가락이 가방 끈을 꼭 움켜쥐며 흰색으로 질렸고 호흡은 무거운 돌덩이를 품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서린의 친정 식구들이 여전히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그 밝은 목소리가 정순 씨에게 더욱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 혼자 다른 세계에 서 있는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서린의 친정 엄마가 며느리 쪽으로 걸어왔다가 정순을 보곤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얕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분이 여기 오신 거야? 그래도 좀 격식 있게 입고 오시지. 그 말은 공기 속으로 가볍게 퍼졌지만 정순 씨의 마음에는 무겁게 박혔습니다. 정순 씨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단단히 묶인 듯 아파왔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서러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고 그 감정은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며 조용히 주변을 정리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차갑지만 명확했고 그 문장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서 깊게 울렸습니다. 정순 씨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곧 모두의 운명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임을 이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을 벗어난 정순 씨는 로비 한쪽,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화분 뒤 작은 공간에 멈춰 섰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사진 셔터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대신 귀 안에는 자신의 숨소리만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손등의 주름 사이로 심장이 뛰는 맥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며칠 동안 쌓인 서러움과 오늘 들은 말들이 그녀의 결심을 꾸준히 밀어붙였습니다. 정순 씨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몇 년 전부터 거의 쓰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으로 남겨둔 나의 자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화면이 연결 중으로 바뀌며 짧은 신호음이 반복되자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변을 스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희미했고 로비 공기만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익숙한 듯 놀란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연락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순 씨의 눈동자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바로 필요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지만 안쪽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목끝을 스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취임식 지금 즉시 중단해 주세요. 일정 전면 취소로요. 짧고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쪽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르다 곧 단호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상황이 막대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를 끊은 뒤 손에 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로비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녀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기준은 이제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행사장 문이 급히 열리고 직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황이 번지고 있었고 안내방송은 갑작스러운 정지 요청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로비 한가운데를 지나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단정했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묵직한 해방감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전화 한 통의 여파가 행사장을 뒤흔드는 소용돌이가 되어 넘쳐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오직 정순 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상황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설인의 친정 식구들은 사진을 찍으며 시끌벅적하게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행사장 입구 쪽에서 급히 뛰어들어오는 직원들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뭔가를 확인하듯 짧은 말을 주고받았고 이내 안색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 불안한 기류는 금세 행사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마이크가 켜지며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는 숨과 함께 울렸습니다. 하하객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예정되었던 사장 취임식을 즉시 중단합니다. 모든 절차는 취소되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는 작은 진동처럼 시작됐지만 곧 거대한 파도처럼 하객들의 반응을 몰고 왔습니다. 로비 쪽에서부터 놀라움의 감탄과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반짝이던 카메라 플래시도 순식간에 멈췄고 사람들의 표정은 의아함과 불안으로 굳었습니다. 서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손끝이 공중에서 허공을 더듬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비서실 쪽으로 달려가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최대 주주님의 지시입니다. 저희도 이유는 모릅니다. 그 짧은 문장조차 서린에게는 몸을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린의 친정 엄마와 아버지도 당황하며 직원들에게 다가가 이유를 캐물었지만 그들 역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남편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겹쳐져 있었고 그 분위기는 순식간에 행사장을 뒤덮었습니다. 도연은 멍한 얼굴로 무대 뒤편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행사에서 취임식이 중단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 충격은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비서실장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서늘하게 짧았습니다. 최대 주주께서 행사 진행을 철회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주주 그 말은 이 상황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행사장 안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로비 어딘가에서 조용히 서 있을지도 모르는 어머니 정순 씨였습니다. 얼어붙은 행사장 안에서 모두가 각자의 혼란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의 중심으로 향하는 실마리는 이제 도연의 발걸음을 한 곳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힌 채 행사장을 빠져나와 로비 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귀를 울렸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황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심장이 먼저 속도를 내며 손끝까지 진동을 밀어 올렸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길목은 직원들과 하객들로 어지럽게 채워져 있었고 그 속을 헤집고 나가는 그의 걸음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멀리 조용한 화분 옆에 서 있는 작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남색 코트, 손에 꼭 쥔 가방,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어깨의 선. 도연은 그 모습만으로도 마음이 아릿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정말 어머니가 하신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분노도 당황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리며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 취임식 내가 멈췄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과 단단한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누구보다 아끼던 아들의 취임식을 스스로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질문이 그의 가슴을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쉽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속 어디선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작은 숨을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오늘 충분히 느꼈다. 며느리도 며느리 친정도 나를 그저 부담으로만 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흔들림 없이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리까지 그들에게 넘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멈춘 거다. 도연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그 위에 새겨진 굵은 주름과 세월을 처음 제대로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그 손은 또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최대 주주라는 말 진짜예요? 그 질문은 그의 내면 깊숙한 충격을 반영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습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물려주신 지분이 있다. 그걸 지금까지 조용히 가지고 있었지.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지켜보고 싶어서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 도연은 벽에 기대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올라와 방향을 잃었습니다. 놀라움,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까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춘 채 살아왔는지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순 씨는 아들의 흔들림을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도연아, 내가 오늘 멈춘 건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한 거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곁에 서는 건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가슴을 찌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지며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조차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교차가 끝난 뒤 둘은 곧 새로운 갈등의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설인이 이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벌어질 또 다른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설인은 행사장 안에서 이유를 묻기 위해 여러 직원에게 달려다니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최대 주주님의 명령이라 말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그녀는 이미 마음 한쪽에서 불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설인은 도연이 사라진 방향을 따라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높이 올라간 구두 굽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탁, 탁 소리가 공허하게 퍼졌고 그 소리는 그녀의 불안함을 더 크게 드러냈습니다. 로비를 지나 화분 옆으로 향하는 순간 설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은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서 있었고 정순 씨는 작은 책으로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설이는 멈춰선 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더니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억지로 꾸며낸 사과가 아닌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려 쉰 숨만 새어 나왔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아니, 제가 오만했어요. 체면에 너무 매달렸어요. 정순 씨는 설인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고 그 긴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무시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당하는 아픔은 어머니인 그녀에게 무엇보다도 쓰렸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은 며느리의 모습은 억지나 계산이 섞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진심이 설인의 눈가에 환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 상황을 방치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자꾸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자 정순 씨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단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순 씨는 느리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설인아, 내가 너를 미워해서 멈춘 게 아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확고하고 안정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를 초라하게 보는 건 그냥 내 몫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너희가 내 남편을 그런 시선으로 대하는 건 그건 그냥 둘 수 없었다. 그 말에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다시 취임식을.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 정순 씨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다시 한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내 아들이 누구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가 평생을 숨기고 살아온 강인함과 깊이가 헤아려지는 듯 했습니다. 설이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순 씨의 태도는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바로 세우려는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설인의 어깨는 흔들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이 취소된 지 사흘 뒤 회사 대회의실은 조용하고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오히려 이 소박한 분위기가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손에 하얀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꽃잎 사이로 은은한 향이 퍼졌고 햇빛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오늘의 취임식은 크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도연은 무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양 어깨에는 며칠 전보다 단단한 책임감이 얹혀 있었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 씨는 흔들림 없는 미소로 고개를 아주 부드럽게 끄덕였습니다. 행사장에 모인 직원들은 오늘의 분위기를 조용히 지켜보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며칠 전의 혼란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사의 뿌리를 단단히 세우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직원들 사이에 서서 손끝으로 꽃다발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만들고 지켜온 분입니다. 도연의 말은 울먹임 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책임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정순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던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기억, 손에 굳은 살이 않도록 물건을 들고 나르던 날들, 그리고 남편 없이 홀로 지켜낸 수십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얇게 물기가 고였지만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슬픔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근처의 작은 집밥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고소한 된장 냄새가 은은하게 흘렀고 어머니가 늘 만들어주던 집밥과 비슷한 향이 도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은 처음에는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편안함이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정말 다시 배워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예전의 뾰족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미운 것도 화난 것도 다 지나간 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깊었고 그 안에는 진짜 용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부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래 엇갈렸던 감정들이 이 자리에서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은 세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 씨는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비로소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하고도 깊은 평온 속에서 한 가족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작은 취임식은 세 사람에게 가장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